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개정안 알아봅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확한 명칭인데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일명 신해철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요. 이 제안을 하시게 된 그 입법 계기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것은 약칭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의료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설립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행 이런 법으로는 그 역할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재정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현행법은 의료사고가 피해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네네. 예. 이게 조절 절차를 시작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해철법이라는 다른 별명이 붙은 데는 고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른 과정과도 어떤 연관이 있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있죠. 네. 우리 의료 분쟁을 당했을 때 네. 중재원이 요청을 하잖아요. 네.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이제 의료인이 네. 거부할 경우에는 이게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분쟁은 늘 있어온 일이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네. 인식하고 있는데 그간의 조정 중재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정도로 그 해결을 받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을 예. 텐데요. 예, 의료 분쟁 조정 건수는 2012년도에 신청이 506건이 중에서 192건이 접수가 돼 있고요. 네. 또 2013년도에는 신청이 1,389건. 네. 그 중에서 551건만 조정 개시가 되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1,895건. 네. 201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1,189건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중에 또 개시율이라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약 43%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당초 그 예산했을 때는 약 6천 건이 가량이 될 거라는 그 분석을 했었어요.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시조차도 못 해보는 네. 그거는 해당 의료인이 거부를 했기 거부를 때문에. 민사로 근데 가기 사실 때문에. 의료인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라는 거는 이번 의료 사고에 있어서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을 말하시는 그렇죠. 거죠. 뭔가 좀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만 제3자로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그러면 어떠한 것입니까? 그걸 제가 보완을 한 겁니다. 이제는 첫째는 신청인이 조정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원의 그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신청이 동의 여부를 생략해서 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네. 반면에 또 부당한 그 신청을 대비해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가능토록 해놓았고요. 둘째로는 조정위원을 많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은 건수가 들어오겠죠. 그러겠죠. 분쟁이. 예,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들이 50분이 계시는데 약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 또 매년 늘어나는 신청 건수를 소화하려면은 자동
개시에서 도입 시에서는 증가율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네. 또한 그 부당한 피해를 주장하는 그 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증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네. 셋째로는 이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에 진술인 원용을 할 수 없도록 네네. 또 민사소송 수중에 그 원용 제한의 내용을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감정서나 상대방의 제출 자료 현재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조정위원회 제척 사유를 완화시켰고요. 또 불강력 사고 시의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런 조정 절차가 처음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무조건 네. 개시할 수 있도록. 참 이런 일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고 신해철 씨의 그 부인이죠. 윤원희 씨가 국회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는데요. 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홀로 이 해당 의료인이 거부하면은 그 절차의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물질적, 정신적, 시간 이런 그 아픔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괴로움을 당한 거죠. 네네. 그래서 소송 부담을 또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그 자부담으로 되고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고인의 그 어떤 사건에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직접 이제 나선 거죠. 네네. 그 마음과 노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청원에 저희가 본 의원이 나서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네. 그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힘을 주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또 반대 입장이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살리자고 들고 낫자고 하려고 애를 쓴 거는 같은데 그 와중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들도 아마 힘이 들겠죠. 그래서인가요? 이 병원과 의사협회에서는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여기에 관련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의료인이 꼭 예. 그 불리한 법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신청을 해서 어떤 그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네. 의료인의 그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네. 또한 중개 조정 기능은 유사 입법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중재원이 설립 이전에 의료 분쟁 사건을 주로 어디서 맡았냐면은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네. 또 신청인의 그 조정을 그 의사를 상관없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중개위원회가 있고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네. 또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또한 개인정보 분쟁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전자거래분쟁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신청인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개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맞설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앞서 그 언급한 대로 이것만은 꼭 그
법안이 상정되어서 네. 신해철 시고인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발생 안 되도록 네. 계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을 좀 밝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약자편에서 이렇게 서주하는데 상대가 이익단체가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안 소위에서 상정을 시키려고 제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19대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상황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셔야겠네요. 예, 네.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입니다. 이름으로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긴 하는데요. 입법 취지 먼저 여쭙죠. 현재 우리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을 도울 목적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우리 중증 장애 생산품 시설 지정이나 이런 취소 문제, 또 일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또한 그 해당 시설의 관리 감독이 관련해서도 우리 복지부에서 업무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네. 이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는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줘야 되고 관리 감독을 또 특히 강화시켜서 우선 구매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뭐 생산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판로 촉진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중요한 국가기관은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 공공기관 등 약 한 995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생산품 시설은 2012년도에 260개에서 2015년도 6월 현재는 418개로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더불어서 우리 중증장애 생산 시설에 대한 근무는 네. 우리 장애인들도 2012년도 6,800명에서 2013년도는 9,500명으로 네.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그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국방부가 중증장애 생산품에 대해서 전에는 이렇게 제외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서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또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중증장애인 시설의 그 지정 취소를 또 강화시켰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파는 것. 네. 또 특히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생산 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야 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네. 또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현행 법령상 그 지정이 취소되어서 전에는 또 다시 보완하면은 취소를 또 번복할 수 있었나요? 번복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법안은 1년이 지날 수 있도록 네. 이 개선을 했고요. 또 시설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이제 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은 그 국내 그 관리 시스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네. 특히 우리 중증장애 생산품 구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포상 범위를 또 확대시켰습니다. 네. 또 장관 권한 위탁을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거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 될 두 가지 개정안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 19대 국회에 등원하신 이래로 이 발달 장애인법 발의를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주력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가장 보람이 있었던 대표적인 법안은 뭘 꼽으시겠어요? 물론 우리 발달 장애인 1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난 11월 21일부로 시행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17 그 직할시에 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산안이 지금 어느 정도 약 70%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중증 장애인들 시설에 대한 직업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네. 특히 소외계층 우리 장애인들 활동 보조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서서 이제 19대 국회에 마무리를 하려고 있고요. 네. 이번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국회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또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있으신지 입법 계획 있으신지. 입법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입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장애인 쪽 소외계층 또 지역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서구가 제일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네. 거기에 우리 소외계층을 찾아가면서 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